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났어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최고의 페이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 먼저 할까요? 저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브릿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장 유경철 대표님 최근에 어디 또 인사이트 여행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아, 제가요? 그렇죠. 네. 인사이트 트립. 그래서 네. 리더십 트립이죠. 네, 그래서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다낭. 하루 종일 운동하고 생각하고. 네. 다낭에서 어떤 리더십을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호찌민? 운동 리더십. 진짜 저는 그때 지인이 있는데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이클 2시간 타고 그다음에 가서 잠깐 쉬다가 2시간 배드민턴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운동하고 이렇게 이걸 3일 4일 동안 했네요. 궁금한데 한국에서 하면 안 돼요? 거기 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오래 살고 있는데 좀 그 해외 라이프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매일 이제 듣다 보니까 한번 너의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일단 이틀 정도는 좋았는데 한 3, 4일째에는 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면 내가 여기서 여행을 좀 하고 또 보면 좋은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서 돌아올 때 좀 약간 아쉬웠어요.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 좀 혼자 다니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여행 스타일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네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처럼 거기 살면서 일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딱히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두 달 다낭에 와서 이제 거기서 렌트를 해서 강의 있으면 왔다 갔다 요즘에 싸니까 그렇게 쉬면서 왔다 갔다 해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조언해 줬는데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가끔씩 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분 어떠세요? 네, 백선영 대표님. 저는 일상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무탈하게 강의하고 무탈하게 심리 상담하고 무탈하게 트레킹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제가 취미 생활이 하나 생긴 게 트레킹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산에 등산도 좀 하고 등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 다녀요? 네, 혼자 다녀요. 약간 고급스러운 거 어울리는데 의외네요. 예, 정말 여기 혹시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서 취미 하나 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 트레킹을 좀 추천드리는 게 운동 하나만 있으면 돼요. 트레킹 하나만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 걸을 때 잡생각이 정말 다 사라져요.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명상이 좀 되게요. 그리고 자연의 소리라던가 아니면 뭐의 소리를 집중하다 보니까 온전히 나 하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다이어트도 되고 저는 다이어트 최고의 때문에 화두가 좀 다이어트시잖아요. 저도 걷거든요. 네. 하루에 1시간이나 많이 그러면 2시간도 걷는데 네. 대신 저는 저렇게 자연을 이렇게 막 걷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집 주변에 도는데 네. 유튜브를 들으면서 듣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방향인 것 약간 같아요. 다이어트 목적이네. 맞아요. 저는 건강 목적이고 우리 또 백선영 소장님은 마음 건강 플러스 마음.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이어폰을 들으면 이 소리에 또 집중하니까 내가 온전히 나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 맞네. 괜찮겠네요. 그래서 정말 이어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하고 걷기만? 휴대폰도 가방에 딱 놓으래요. 과감하게. 휴대폰을 안 보겠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걷는 거에 집중하면 또 산이 기본적인 특징이 언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의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집중하게 되고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걸을 때는.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한번. 우리 이병훈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조금 특별한 체험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말에는
태국 같은데 한번 가볼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가요? 네, 비밀이다. 나중에 다 공개가 되겠지만. 네. 네. 근데 이병훈 소장님도 컨설팅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한 회사의 임원이시잖아요. 예. 임원이에요? 임원이에요. 네. 직함이 뭐예요? 이사? 고문입니다. 네. 고문. 네. 고문이고요. 거의 내부적으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장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또 이 HR팀 신설됐다고 얘기도. 예. 그래서 부장 겸 팀장 겸 고문 겸 인사팀장? 예, 인사팀장. 진짜요? 그 채용 프로세스 다 바꾸셨대요 회사에. 예.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채용이 어려웠던 회사인데 면접을 지금 매일 보고 있다고. 지금은 사람이 넘쳐나요. 이제 그만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이슈는 해결됐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얘기는 또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은 저기 유경철 대표님의 스타트로 진행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뭐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아티클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세계 최고의 경영 매거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아티클을 좀 발견해서 그걸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뛰어난 리더는 시련을 즐긴다. 네이선 퍼라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아티클을 썼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리더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지금은 엔데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끝은 났지만 이 코로나 때 이 시련을 지금 이건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경기 침체로 고생하고 있고 뭔가 불확실성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교수님께서 혁신가와 창업자, 그리고 CEO, 노벨 수상자 이런 분들을 연구해서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많은 리더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잖아요.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역량을 후천적으로 학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역량이 뭐냐? 더 창의적이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의 기회로 승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들은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훨씬 더 창의적이고 뭔가 이걸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하면 실패는 사실은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결국 해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막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실패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닥치면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온전히 좌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실패해서 뭘 배울 수 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좌절하지 않고 불확실성에도 꺾이지 않는 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상황을 프레이밍함으로써 실현에 대응해야 되는데 심리학자인 데니아 카니만 이분이 따르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주어질 때 손실은 회피하고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실패율이 5%인 1번 선택지와 성공률이 95%인 2번 선택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2번에 몰립니다.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95%의 선택지가 성공률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레임의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해요. 총 5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최종 솔루션인데 이 HBR은 제가 좀 이 아티클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 시련을 이기는 리더들 학습 프레임 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페링하 교수의 프레이밍인데요. 내가 시련이 다가오면 뛰어난 리더들은 야 내가 이 시련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시련이 다가오면 되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리더들은 야, 나 여기서 배울 수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해낼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게임 프레임이에요.
게임과 좌절은 바늘과 실 같은 건데요. 실패했을 때 자학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야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 프레임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드는데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루 게릭 선수. 루 게릭 병 아시죠? 이 루 게릭이 이 선수 때문에 사실은 나왔던 병인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이게 근위 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요. 이런 진단을 받아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나와서 팬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비운의 야구 선수라고 제 이야기가 신문에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저만큼 운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운이 나쁜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저는 가진 게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야구를 못하게 될 지경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최악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사랑받았던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감사 프레임입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 프레임이에요. 재밌게 듣고 계시죠? 인생은 예측 불허다. 야,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잘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뼈와 살이 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계 인사인 존 원선이 이런 얘기 했어요. 비즈니스인으로서 자신의 삶은 거대한 눈사태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모두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분석과 준비를 마치더라도 눈사태에 갇히는 일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우리는 먼저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웅 프레임, 히어로 프레임입니다. 이 효과가 가장 강력한데 호주의 영화 제작사인 벤저민 기모어가 응급 구조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했대요. 구조 환장은 저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 또는 살아 돌아올 수는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과도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나는 영웅이다라고 암시를 걸고 혼돈을 뚫고 가는 겁니다. 아, 이 시련을 나는 내 영웅이야. 나는 뚫고 갈 수 있어. 거침없이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했어요. 5가지. 예, 5가지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학습 프레임, 두 번째 게임 프레임, 세 번째 감사 프레임, 네 번째 예측 불가능성 프레임, 5번째 영웅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을 내가 갖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길모어 감독과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장애물을 멈춤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자신은 장애물을 맞는 길로 가고 있다고 증표를 본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부터 해리포터까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를 보면 모두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영웅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영웅 이야기 듣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해리포터처럼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아주 성공하죠. 영웅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것을 뚫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거 회복 탄력성 아니에요? 저도 그 느낌 들어요. 회복 탄력성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이분은 그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터뷰로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분들이 이뤄낸 이 프레임들이 회복 탄력성도 연결돼 있고 뭐 긍정적 사고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의 큰 테두리 안에서 조금 이 구체적인 키워드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제목 자체가 뛰어난 리더는 실현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실현이 어떻게 보면 역경이니까 그래서 이 역경을 잘 이겨내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내용이 좀 압축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렇네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두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그 5가지 프레임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가장 나는 좀 요거는 좀 내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 그런 걸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하나만. 그래도 나는 유독 이것은 좀 강한 것 같아. 저는 일단 저 먼저 할게요. 저는 학습 프레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 직업을 가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뭔가 뭐 했을 때 또 뭔가 잘 못했을 때 뭔가 좀 실망스러울 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특히 요즘에는 야 내가 이거 안 됐을 때 여기서 뭐 배운 게 있지 않을까? 이거 안 됐어. 뭐 실패했어.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가 저 일로 얘기하자면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뭐 만족도가 제가 뭐 강의 만족도가 조금 내가 불만스러울 때 그런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거 내가 옛날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조금 수정해야겠구나. 이걸 좀 더 다르게 한번 학습 좀 해봐야겠다. 더 추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더 마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기보다는. 바뀌셨네. 이제 또 피드백 해드리죠. 이제는 해드릴까요? 해드려도 될까요? 항상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제가 5개 중에서는 이 학습 프레임이 저는 요즘에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백선현 대표님은 어떤 저는 감사 프레임이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제가 그 감사일기를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쓰세요? 네, 써요. 실제로 제가 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좀 위축이 되면은 감사일기를 한 몇 주간을 좀 써요. 아니면 며칠간이라도 감사일기를 써서 오늘 하루에 좀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그 감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작성을 하거든요. 이 통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그러니까 작은 일을 경험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를 그냥 저절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내 업무 속에서 그래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야라는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힘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감사 프레임이 강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병헌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주세요. 저는 예측 불가능성 프레임. 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냥 딱 요 단어가 심장을 뛰게 만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예측 불허다.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예측되는 것보다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저를 자꾸 놓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약간 그걸 좀 즐기지 않으세요? 이병헌 소장님은? 그걸 즐겨요. 저는.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될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걱정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건데 보통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즐겁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 퇴사할 때부터 요게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모든 매일매일 랜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을. 대단하신데요. 네. 우리가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또. 네. 이 제목이 리더의 시련인데 네. 여러분들은 시련을 닥칠 때 특히 뭐 최근에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회복 탄력성과 연관이 돼 있겠네요. 저는 진짜 아주 센 시련이 한번 왔었을 때 어떤 반응이 몸에서 반응이 왔었냐면 하루에 3시간을 못 자더라고요. 제 인생에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되게 꿀맛처럼 잘 자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잠 한 번 자면 못 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새벽 4시 반 5시 되면 벌떡벌떡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센 상태였는데 그때 본능적으로 뭘 했었냐면 뛰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 일어나서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와. 엄청 추웠을 때인데 그냥 파카 그 말도 안 되는 잠바 그냥 막잠바 하나 입고 장갑도 막 목장갑 이런 거 막 끼워가지고 뛰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되게 오래 뛰었던 게 한 2달 반 3달 뛰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밤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효과를 봤어요. 제가 그 뒤로 제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저 성수역까지 아침에 저 6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까지 자전거 탔었거든요. 그때 뭐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저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게 저한테 딱 맞다는 걸 그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힘든 역경이 오면 운동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전 보통 그래서 요즘 따릉이를 타는 게 술은 안 드세요? 술은 저는 즐거울 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술은 즐거울 때 마시고 오히려 힘들 때 저는 운동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운동하고 있으면 얘가 좀 뭔가 걱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따릉이 타시잖아요. 항상 안 타잖아요. 타는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잘 몰랐던 사실이네요. 박수환님 어때요? 저는 일단 몇 가지 좀 갈래로 나눠지는데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강의가 다 사라졌잖아요. 맞죠. 대부분. 그때 기억나네요. 3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강의 다 사라졌을 때 저기 배수연 대표님 그때 아가씨라 그랬지만 우리 남자 셋이 울릉도 갔었잖아요. 아, 그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강의 다 날라가가지고. 울릉도도 갔고 팟캐스트도 시작했죠. 팟캐스트 시작했고. 맞아. 그래서 약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다 강의가 사라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가 뮤라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2021년 맞죠? 22년도였나? 1년도 그때 우리가 파타고니아 팀 해서 우리 뮤랄 강사 양성 과정도 했었고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을 때 사람과 만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가 힘들다는 걸 좀 인정하고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는. 근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시련일 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시련일 때는 저는 첫 번째 인정하고 무엇을 변화시킬지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시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결혼 같은 거? 그렇죠. 결혼, 뭐 인간관계 스트레스, 뭐 기타 등등. 아유 사실인걸요. 이병훈.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용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는 걷습니다. 그냥 걸어요. 트레킹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냥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트레킹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 아니에요? 최근에? 아니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힘들고 지치면 운동화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 주변의 소음이 다 뭐 들리게끔 그 백색 소음이 다 들리게끔 걸으면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그 생각이 막 둥둥둥둥 떠나지는 생각들이 사그라들어서요. 몸이 힘드니까. 그렇게 좀 시련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행동하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이쪽인 것 같아요. 저는. 좋네요. 비슷하네요 다. 왜냐면 지금 두 분 다 운동이잖아요. 뭐 자전거나 아니면 트레킹, 걷고 이런 건데. 이경철 대표님은 여행. 저는 해외. 아니 저도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막 시련이 없지 않았겠죠. 이제 이게 뭐 딱 드러나지 않은 거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련도 있고 뭐 개인적인 것도 프라이빗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시련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 진짜 좀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면 뭐 그냥 저녁에 술 마시면서 뭔가 잊으려고 했고 그거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저도 운동이나 여행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여행을 많이 갔죠. 그렇죠? 여행을 떠나고 사실 떠나면
뭐 없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사실 떠나기 전이 가장 행복해요. 떠나기 전에 막 준비하고 설레이고 근데 막상 비행기 인천공항 들어갔을 때 맞아요. 비행기 타면서 약간 떨어지긴 해요. 물론 가서 또 재미도 있긴 한데 제일 가장 큰 행복 큰 게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조사에서도 심리학에서. 저는 좀 반대예요. 아 그래요? 가기 전까지가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배수 소장은 겁이 많거든. 준비를 많이 하나? 저는 가기 전까지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약간 해소를 주는 것 같아요. 뭐 막상 가서는 또 어떻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사실 또 돌아오면 변한 거 없어 보이잖아요. 최근에 그 박하경 여행기인가요? 봤어요. 네, 이나영 씨 나오는 거. 이제 그거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떠나잖아요. 네.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떠났는데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뭐 그게 스토리니까 이것저것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어떤 힘 같은 것 같아요. 유독 제가 좀 그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이 좀 잦은 것뿐이죠. 나 갑자기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어떤 거요? 저는 이런 어떤 경향이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저의 후배 세대들이 되면 될수록 멘탈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시끄럽게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 먹고 하면 혼자만의 어떤 차분한 약간 그런 공통점이 느껴지니까 지방에 그 좀 이렇게 무공항이나 새마을로만 갈 수 있는 그런데 앞 근처에 땅을 사놓는 거야. 별장이 됐든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사서 카페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쪽이 좋죠. 저기 가평이나 뭐 양평이나 이쪽. 거기는 오를 만큼 몰랐죠. 약간 그래서 혼자 트레킹이나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고요한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어떤 플레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지. 약간 난 이런 느낌이 좀 먹힐 것 같아. 괜찮네요. 이거 하자. 돈 모아서 이거 하자. 제가 은퇴할 때쯤 한번 생각해볼게요. 돈 모아서 이거 하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니 나 이거 실현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지금 한참 바쁘니까 은퇴할 때쯤. 바쁘지.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만들면 제가 덜 바쁘신 분 없나? 요즘 한복 멘토에서 바빠. 그분은 진짜 강이 깍깍 차 있어요. 한복이 바빠요. 멤버 한 명 끌어들여.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뭐 오늘 정리하자면 뭐 정리하는 멘트 하나씩 할게요. 네. 제가 이거 뽑은 이유가 저거였어요. 이제 한참 코로나 때 나왔던 건데 그때 제가 약간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시련이라는 게 뭐 일이 적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로.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막혀 있고 어디 나가 있을 수도 없고 또 뭐 망하는 개인 사업자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회사들도 잘 된 데도 있지만 또 안 된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아티클을 보니까 야 리더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내가 이런 5가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편 저한테 투영이 된 거죠. 나도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불안감 아니면 걱정, 어려움, 시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프레임에 맞춰서 좀 내가 부족한 프레임을 좀 끌어올리고 아니면 몰랐으면 그것을 다시 배워서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걸 한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 누구나 꼭 리더가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백선 대표님도 느낌 한번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멘트, 코멘트.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병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따 다음 그 순서 때 또 진행할 제가 준비한 도서랑 큰 줄기가 좀 통하는 주제인 것도 좀 놀라웠고요. 시련을 즐긴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말은 참 쉬운데. 근데 그런 것도 좀 의도적으로 좀 즐길 수 있게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유언으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